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28일 1일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광안자의 가격 떨어지는 거 보니 별거 없네. 예, 일단 오늘 제목에서 똥을 쌌습니다. 이 컬트쇼의 레전드 사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팡질팡 교장 선생님,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똥을 싸도 환호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똥을 쌌어요. 일단 저는 유명해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단 똥을 싸고 일단 관심부터 받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저를 뭐 하락론자니 뭐니 이렇게 비꼬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요. 사실 저는 이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어제 그 대구 방송에서 요 댓글이 달렸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대구 방송에도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렸는데 부산 방송에도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셨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엄지손가락 따봉 표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방송 보고 발품 많이 팔아서 발품 많이 파셔라. 지금 네이버 호가보다 매물이 더 싸게 나와 있는 것들이 시장에 나가면 있다. 갈아타기에 성공했대요. 이 시점에 갈아타기 더 좋은 게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갈아타기 하기는 사실 더 좋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부동산 엄청 다녔대요. 발품 많이 풀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요즘 중개사분들 많이 힘드시니까 바카스 한 개 사들고 가셔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더 좋은 결과, 아무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니까 저는 어제 이거 보고 또 힘내서 또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또 마음가짐을 마음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요 대구 사례예요. 대구 사례. 대구에 있는 그 주상복합 숲을 이루는 곳인데요.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조금 가까운 곳에 지나가고 있고, 아무튼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곳. 합구는 그닥. 아무튼 그래도 많이 관심 받았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갔어요. 80제곱미터 요쪽 부분은 평균적으로 봐도 거의 한 30대 1의 경쟁률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분양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억 9,600 이 정도, 거의 6억 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매매 가격이 5.3억이에요. 5.3억. 마이너스 0.6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발생한 거예요. 6천만 원 손해 본 거예요.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저렇게 가격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산 사람들은 7억 5천에 산 사람도 있어요. 프리미엄을 거의 1억 넘게 주고 1억 5천? 근데 이때는 아마 이 사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손피라는 거 있죠. 손피라는 거 통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이런 사람들 흥분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비싸게 산 사람들. 저는 비싸게 사라고 한 적 없어요. 비싸게 사라 한 적 없어요. 그냥 현재 상황을 계속 짚어드리기만 합니다. 아무튼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을 나한테 쏘지 마라. 그 말씀은 자주 드립니다. 댓글에서도 보면 저를 좀 공격하시는 이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부산분들 화끈하게 공격하시는 분들은 화끈하게 하시고, 근데 또 실드 쳐주시는 분들은 또 화끈하게 또 실드를 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 매물 개수 2022년 6월 3일 요거 보시면은 윗부분은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 밑에 아랫부분 1038 1009 실질적으로 분양권 매물은 증가했다. 왜? 어제 안 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청량동 17에서 0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암동 36에서 0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지역 보면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런 지역들까지 감안해서 보면 실질적인 분양권 매물은 감소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분양권 매물은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증가도 아니에요. 대구 상황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프리미엄이 빠질 때는 매물이 급격하게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매물이 줄어들고, 그렇죠. 이게 역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입주가 다가오고 잔금을 치르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던지려고 서로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경쟁이 붙으면서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더 물량을 내놓으면서 물량은 폭발하고 가격은 빠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기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집 없는 사람들만 발 동동 구르는 그 정도 문제,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량도 폭발해. 정말 팔아야 되는 사람이 팔지도 못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이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온갖 문제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다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집값을 부양하려고 하지만
시장은 그 정부의 입김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더라. 과거에 가격이 상승할 때 엄청난 규제를 쏟아 넣었어요. 근데 가격은 올랐어요. 가격 내리고 있죠, 지금. 근데 정부가 또 엄청난 규제 해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향이 안 미치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는 돌아갑니다. 자, 매도 물량 소폭 감소. 근데 임대 전세 물량은 너무 소폭 감소했어요. 이 증가세 계속 빠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너무 소폭 감소했어요. 이것도 빠르게 물량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임대 물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임대 물량의 문제는 결국 매매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끄집어내립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51건. 그래도 양호한, 그나마 근래 들어서 양호한 거래량. 근데 거래량은 아마 6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규제 해제 약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계속 침체한 모습 보일 것 같고요. 광한자의 제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2년이 지나면서 요거 비과세로 처리할 부분 깔끔하게 처리하신 분이라면 나름 현명하다. 여기 한 15% 정도 빠진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일단 제목에 혹시라도 관심 한번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붙여봤어요.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요거 한 13% 정도 빠진 모습. 그 다음 롯데캐슬 마린 15% 정도 빠진 모습. 롯데 낙천대 10% 정도. 정관 롯데캐슬 2차 11% 정도. 오늘은 여기 오른쪽에 요 숫자 덩어리들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센텀 리버 SK뷰 요거 20%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10% 정도 빠진 거래들 줄줄이 이어지고 서면 세종 그랑시아 요 거의 20% 좀 덜 되고 한 18% 정도 요 정도 빠진 모습. 거의 한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빠지고 들어간다. 그냥 비싸게 사는 사람은 왜 그러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알 수 없거든요. 방구석에만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누가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잘 안 해줘요. 어떤 지역들 막 소개하는 지역들 있죠. 자기가 팔고 싶은 매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띄우고 싶거나 이런 좀 약간 다분한 의도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특정 아파트들 갑자기 많이 거론되고 그런 현상들 바람직하게 보진 않습니다. 한신 20% 정도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10%, 20%, 10% 이렇게 빠지는 다양한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안 빠지는 상태로 거래를 한다든지 신고가를 거래를 한다든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20%, 10% 최소한 지금 산다면 30% 정도는 디스카운트 충분히 여지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 빈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니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대구가 지금 그렇거든요. 대구는 부산의 예고편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중에 규제 해제되어도 이게 살짝 반등이 일어나지 급반등이나 거래량의 급반등이나 이런 현상들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량 지금 산을 하나 이루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규제 해제되어도 다시 작은 산을 하나 만들 뿐 과거처럼 이렇게 큰 산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요. 부산은 좀 아주 특이한 것이 1, 2억짜리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통 하루에 30개 정도의 아파트 거래 건수만 보여드리는데 그 사이트, 제 영상 하단 부분에 가면은 어디에서 사이트 참고하실 수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donbo.co.kr donbo.co.kr 영상 하단 부분에 가시면 거기 그 사이트 주소 여기 있으니까 그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부산은 아주 특이하게 1억짜리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타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운대 아파트가 20억을 했니 30억을 했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소수로 거래되는 10억이 초과하는 거래는 정말 아주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 요 정도 거래. 이것이 마치 부산의 아파트 시장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양 이야기하는데, 부산 아파트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은 1억짜리를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6억 이상 거래도 다시 늘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주 작은 산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느낌 보면 그런 느낌 맛이 들지 않나요? 민스키 모멘트? 이거 뭔가요? 이거 이런 느낌. 이 작은 산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다. 좀 닮아 있나요? 네. 6억 이상 거래 비중 10% 이하로 내려와 있고요. 분양권 2건 중에 1건. 요거 층수가 좋아서 그런지 부산 오션시티 프루지오. 요거 4억 초반까지도 있었어요. 4.2억 정도 거래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5.8 신고가를 쓰기도 했어요. 47층. 층수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어요. 한 25% 굉장히 큰 가격 조정이 있었네요. 전세 거래량 지금 많지 않은데 170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과거에 지금 신고 안 되어도 되는 것들이 되고 있다. 왜? 이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잖아요. 이게 나중에 느닷없이 과태료 한꺼번에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고 늦게 하면은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안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임대차 신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전세 거래량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근데 이게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전세를 한 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노란색의 거래량만큼 갈색의 거래량이 올라가줘야지 그래도 좀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그래도 갈색선과 노란색선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비슷한 거래량 흐름을 보여왔어요.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이거 더 벌어질 거예요. 아마 이 거래 격차는 더 벌어질 확률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임대 어설프게 한 채 세금 혜택을 바라고 어설프게 한 채 더 샀다가 임대 안 나가서 애먹는 경우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날짜 부분만 짚어볼게요. 날짜 신고되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물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만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만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분위기 파악되실 것 같고요. 4월달 거래, 3월달 거래, 4월달 거래, 3월달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더라. 그래도 억 단위의 하락하는 모습들.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또 한번 밟았어요. 밟고 올라갔어요. 연속 두 번 0.275% 두 번 올라갔어요. 이 곱하기 2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1.5인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1.5%. 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인가요? 2.25. 그게 한 두 방 만에 이 정도 올렸다. 다음에도 또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왜? 임차인들이 이게 무슨 돈이 무한정 찍어내지 않잖아요. 자, 전세는 소멸될 수 없다. 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800조 돈 돌려줘야 돼요. 800조라는 돈을 돌려줘야만 전세 시장이 사라집니다. 전세 거래량 많이 줄어드는 듯한, 그렇게 7월달, 6월달 들어서 더 많이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부산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 2억 시장이 전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저도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 32인치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제일 끝자락에 있는 요 파란색 보이지도 않아요. 사업 이상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한 10%.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10% 정도 사업 이상 전세 비율은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네요. 평균 전세 가격 제가 추세선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마 근래 추세선은 아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추세선이고 실질적인 추세 지금 가을장으로 가면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진다. 2020년 수준의 가격까지는 금방 도달할 듯한 모습이에요. 월세 거래량 요것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정부에서 월세 때문에 계속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온다 싶더니만 또 큰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분양성 가격을 띄울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물론 좀 오른 부분은 있어요. 좀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시장을 막 뒤흔들 만큼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아니에요. 작년 말부터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월세 시장 불안하다. 이거 미분양 낳는 거 매입해야 되겠다. 매입해서 매입 임대를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 나눠요. 근데 매입 임대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일반 다주택자들하고 그 정부에서 매입했는가하고 얘들 둘이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주택 투자자들은 또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자꾸 헛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더 초래할 수 있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월세 보증금도 살짝 높아졌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2+2를 하다 못해 여기에서 다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다시 강제로 2년을 더 살아야 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온갖 사연들을 통해서 아무튼 임대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